손해사정 백주민 대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준비하신 내용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뭐 직장 동료나 뭐 친구 차량 이렇게 종종 같이 타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이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이 법에서는 호의 동승 감액 또 뭐 호의 동승 과실을 묻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좀 더 한자로 돼 있어서 그래서 네. 뭐 용어 정리부터 좀 하고 가죠. 이 호의 동승하고 호의 동승 감액 또 호의 동승 과실 용어 설명부터 좀 해주시죠. 네, 그 호의동승이란 그 차량 운전자가 자신이 운전하는 차에 대가를 받지 않고 호의로 사람을 태워 함께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일상생활에서 생각해 보면 친구와 모임을 같이 가기 위해 친구 차량에 동승하는 경우, 직장 동료 차량에 동승하여 퇴근하는 경우, 뭐 부모님 차량에 자녀가 동승하거나 배우자의 차량에 동승하는 경우 등 아무런 대가 없이 누군가의 차량에 동승하여 이동하는 것을 호의동승이라고 합니다. 예. 이때 그 호의동승자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에 손해배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호의동승자가 차량에 탑승한 경위, 운전자와 동승자의 인적관계, 차량의 운행 목적 등 여러 사정을 비추어서 호의동승자에게 운행 이익이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감경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호의동승 감액이라고 합니다. 예. 조금 쉽게 설명드리자면 호의동승자가 그 차량이 왜 탔는지, 어디를 가는 길이었는지 등의 그 사유를 살펴서 동승자에게 운행 이익이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호의동승자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부주의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손해의 공평 분담이라는 원칙에 따라서 과실상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호의동승 과실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동승자의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안전운전 촉구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또 운전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이 차량에 동승한 경우 등이 호의동승 과실에 해당합니다. 네, 좀 복잡하긴 한데 역시 이제 호의동승자가 탑승한 경위나 운행 목적 등을 모두 이제 살펴서 감액 비율을 정하고요. 여기에 이제 동승자의 과실이 있으면 이 과실도 더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실무에서는 이를 판단하기가 그렇게 만만치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자동차 보험 약관에 이게 좀 규정이 돼 있습니까? 네, 그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는 동승자 유형별 감액 비율표를 두고 동승의 유형, 또 운행 목적에 따라서 그 감액 비율을 정하고 있거든요. 동승자의 강요 무단으로 동승한 경우에는 100% 감액, 보상을 안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운전자의 차량이 동승한 경우에는 40% 감액, 동승자의 요청에 따라 동승한 경우는 30%, 상호 의논하여서 동승한 경우에는 20%, 운전자의 권유에 따라 동승한 경우는 10%, 마지막으로 운전자의 강요에 따라 동승한 경우에는 0% 기준을 두고 단계별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동승자의 동승 과정에서의 어떤 과실이 또 있다면 또 10에서 20%를 더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되어 있죠. 예, 구체적으로 지금 자동차 약관에 지금 규정이 됐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이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에서는 운전자의 강요에 의해서 동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이 동승자에게 감액을 지금 적용한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종합을 하면. 그러면 법원에서는 어떻게 지금 판결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법원은 그 자동차 보험 약관하고 좀 다릅니다. 다르다. 사실 예.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정한 그 동승자 유형별 감액 비율표는 좀 동승자에게 조금 높게 책정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판결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 법원은 호의 동승자가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그 바로 손해배상액을 경감하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서 탑승 경위, 운행 목적, 어떤 인적관계, 그리고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이나 적극성 등을 비추어서 동승자에게 운행 이익이 있었느냐, 즉 운행 이익을 공유 또는 향유할 수 있는 사실이 있었는지 살펴서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에만 호의 동승자에게 감액 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운행 이익이란 용어가 사실 청취자분들에게 좀 다소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다음 사례를 통해서 언제 호의동승 감액을 인정했고 또 언제 불이했는지 그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는 게 좀 쉽게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사례를 좀 설명을 네. 해주시죠. 첫 번째는 대법원 판례인데요. 운전자 A가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퇴근하는 길에 같은 방향으로 가는 직장 동료를 편승시켜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동승한 직장 동료가 부상을 입은 사고입니다. 이때 대법원은 사고 차량이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경할 수 없다 하고 음. 판시했고요. 그래서 호위동승 감액 없이 전체 보상하게 된 사례입니다. 예. 두 번째는 2012년도 광주지방법원 판결인데요. 운전자와 동승자가 연인 관계인데 그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남자친구에게 벚꽃 구경을 가자라고 제안했고 벚꽃 구경을 가서 구경하고 돌아오던 길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예. 이 사고로 그 운전자의 여자친구인 동승자가 사망을 했는데요. 이 경우에도 법원은 이러한 그 사정만 가지고 그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해서 망인의 호위동승 감액 비율을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처럼 우리 법원은 그 호위동승자에게 단순히 호위동승 사실만 가지고 호위동승 감액을 하지는 않고 있는 반면에 실무에서는 동승자 유형별 감액 비율표 중 대부분 운전자와 탑승자 간의 상호 의논 합의하에 탑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서 통상 20% 정도의 호위동승 감액을 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실무와 법원의 판결에 좀 다소 차이가 이제 발생한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을 텐데 네. 앞서 이제 판결 사례 두 가지에서는 호위동승 감액 비율을 공제하지 않은 사례였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감액 비율이 인정된 사례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네,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피해자가 결혼을 약속한 사이인 남자친구의 집에 와서 잠을 자고 다음날 새벽에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서 남자친구가 운전하는 화물자동차에 동승하여 출근하다가 피해자가 사고로 사망한 사고입니다. 이 경우에는 대법원은 동승자에게 운행 이익이 일부 존재한다고 판단했는데요. 즉 운전자의 남자친구가 피해자의 출근을 위해서 운전 중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운행 이익이 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네. 그래서 법원은 15%의 동승 감액을 인정하게 된 거죠. 두 번째는 피해자가 사촌 형님에게 퇴근길에 만나자고 하고 그 차량에 동승한 후에 얼마 전에 그 결혼한 친척집에 인사를 가자고 제안을 했고 이에 사촌 형님이 차량을 동승하여 친척집에 가던 중에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동승자에게 운행 이익이 일부 존재한다고 판단했는데요. 즉 사촌 형님인 운전자가 피해자 요청에 의해 퇴근길에 피해자를 찾아갔고 피해자를 위해 친척집에 인사를 가던 중에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운행 이익이 피해자에게도 동승자에게도 일부 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네. 이에 피해자에게 20% 정도의 동승 감액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이렇듯 동승자가 동승 과정에서 구체적인 탑승 동기와 운행 목적 등을 비추어서 동승자에게 운행 이익이 있었느냐, 즉 운행 이익에 어떤 공유 또는 향유할 수 있는 사실이 있었는지 살펴서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에만 호위동승 감액을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승자에게 운행 이익이 있었을 때 호위 동승자에게 감액 비율을 적용하는 사례까지 지금 설명을 주셨습니다. 앞서 네. 이제 감액 비율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까지 또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동승자의 호위 동승 과실을 인정한 사례도 있었습니까? 네. 호위동승 과실을 인정한 사례로 대표적인 것이 동승자의 안전벨트 미착용, 또 운전자가 안전 운전할 수 있도록 안전운전 촉구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또 운전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차량에 동승한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주로 호위동승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주의 의무가 있었는지를 보고 이제 판단하는 문제인데요. 호위동승자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를 보면 운전자가 밤늦게까지 과로를 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잔 상태에서 새벽에 운전하는 상황인데 조수석에 호위동승한 피해자가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촉구하고 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제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잠만 자고 있었던 잘못을 들어서 호위동승자에게 20% 정도 과실상계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동승자가 운전자와 같이 술을 마신 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도 말리지 않았던 점, 그리고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던 점, 이런 것들을 들어서 동승자에게 40%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호위 동승과 관련해서 이 감액 비율이 인정되는 사례, 인정되지 않는 사례, 그리고 이 동승자의 호위 동승 과실을 또 인정한 사례까지 이렇게 좀 많은 양을 좀 설명을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과 관련해서 좀 팁을 주신다면요. 누군가의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호위로 동승했기 때문에 감액 비율이 10%입니다. 20%입니다. 또는 30%입니다라고 감액하는 경우가 일반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청취자분들은 좀 듣고 오늘의 설명을 좀 듣고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보험회사 얘기하는 그 동승했다는 게 무조건 감액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탔는지, 그 타는 목적이 정말 동승자에게 어떤 이익이 있었는지, 이런 게 없었다면 감액을 적용하면 안 된다. 이걸 꼭 기억해서, 대응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두 번째는 호위동승 과실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탑승하게 되면 또 운전자가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하지 않도록, 또 졸음운전하지 않도록 또 잘 환기시켜야 되고, 안전운전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된다는 거, 그런 의무가 동승자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뭐 직장이나 친구 차들 많이 지금 호위동승 많이 하시는데 상당히 또 복잡하군요. 사고가 났을 때. 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또 이 보험사의 말을 또 일방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다. 거기서 좀 따져볼 필요도 있다는 말씀이셨고요. 예. 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큰믿음 손해사정 백주민 대표였습니다. 둘다섯의 노래입니다. 긴머리 소녀.